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발대가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북으로 귀환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긴밀한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를 잇따라 촉구해서 일말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반도 정세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 올림픽 선발대가 2박 3일 일정을 모두 마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5일 사흘 전에 이틀 전에 오전 9시 반쯤에 입경을 했는데 사흘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강원도 인제를 먼저 방문했었고 그다음에 강릉으로 이동했고 그다음에 평창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서울 워커힐 호텔, 오후에는 MBC 상암홀을 둘러본 뒤에 잠시 전에 5시 14분 5시 14분에 출입 사무소를 통과를 해서 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북한 선발대는 지난번에 현송월 단장이 이끌었던 예술단보다는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제 그 차이를 느끼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현송월 단장 일행은 이제 첫 번째 방문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송월 단장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유명세가 좀 있는 사람이었죠. 예. 그런 차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라는 점에서 언론의 주목도가 훨씬 더 떨어졌고 네. 현송월 단장에 비해서 이제 유명인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현송월 단장의 이제 방문 2박 3일 기간에 우리 언론이 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한다라는 이제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또 이번 이제 선발대 체류 기간에 우리 이제 굉장히 다른 큰 뉴스가 많았습니다. 불행한 뉴스도 많았고 예. 그런 차원에서 첫 번째 예술단 사전 점검단과 이번에 이제 북한 선발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점이요. 우리는 북한의 선발대 움직임을 굉장히 세세하게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그와 비교를 했을 때 북한은 우리 쪽 남측 선발대의 움직임을 별로 보도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우리 선발대는 23일 날 출발해서 25일 날 이제 돌아왔죠. 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금강산, 또 마식령, 또 원산 갈마 비행장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고 왔는데 예. 우리처럼 뭐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이렇게 보도하거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서 사실 오늘 간결하게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남한 쪽의 일을 보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나름대로 비중 있게 북한 기준으로 비중 있게 처리를 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한 선발대 방문 지역이 이제 평양이라든가 이런 곳이 아니고 이제 금강산과 마식령입니다. 이제 북한 쪽에서 보면 교통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서 뭐 그런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북한의 태도는 평창 올림픽 참가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단히 협조적인 자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노동신문이 그런 내용도 실었지만 또 오늘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협력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비난을 하는 그런 논평을 내놨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의 노동신문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게 이제 지난 17일 열흘 전에 워싱턴에서 한미 확장 억제 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차관급 회의인데 예. 이제 그걸 워싱턴에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과 남한이 군사 모의를 하는 것은 그건 이성적인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했고, 미국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남한이 왜 이런 데 동조를 하느냐 하면서 남한에 대해서도 불만을 좀 드러내는데 사실은 북한의 이런 내용은 그동안 내내 해오던 얘기나 수십 년 동안 해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북한이 원칙적으로 지켜오던 태도와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약간 좀 수위 조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난 수위를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 고강도나 중강도도 아니고 저강도의 원칙적인 입장을 저강도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협조적인 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오늘 하와이에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 공세에 한미 동맹의 균열은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북한이 비난 공세를 높이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우려도 있거든요.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결과는 오늘 나온 뉴스고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 북한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을 한 것은 열흘 전에 이제 남북 한미 협의에 대한 그렇죠. 이제 비난이고 한미 국방장관 협의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좀 비난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민감한 대목이
한미 동맹을 균열하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미국 국방장관의 강력한 발언이 있었고 우리 송영무 장관도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합의를 한 거고요. 그런데 이런 한미 양국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군사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당연히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국간에 한미 동맹을 규련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 그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는 양국 국방부 장관은 만나서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고 사실 오늘 이번에 한미 국방장관의 합의 사항 중에서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김지성 기자의 리포트에도 들어가 있지만 매티스 장관이 합의한 내용에 보면은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런 대목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평창 올림픽을 평화의 올림픽으로 만들려는 노력에 대해서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한미 당국의 합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환영할 만한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매티스 장관이 군사적인 이런 조치는 외교적인 노력,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력이다 하면서 외교적인 노력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이 우선시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한미동맹 균열 시도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과 비교해서 굉장히 온건한 입장이고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북한의 비난 공세 이런 것들은 뭐 굳이 높아지기보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수준에서 수위가 조절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에 앞서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24일이었습니까? 대북 제재 추가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오랜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훈풍이 불고 있는데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성명을 내서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남북이 분단된 상황 속에서 그것도 적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북한은 그런 와중에 북한의 핵무기 또 만들고 미사일을 만들고 또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 국면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움직임은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긴장감 유지라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다만 북한이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뭐 전술적으로 재고 따지고 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결단, 신년사에서 나타난 결단에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중대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외무성의 대변인의 성명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시기라든가 어떤 정도라든가 발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여전히 아까 우리 한미 확장업체 협의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유사하게 수위 조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일말의 긴장감이 조성되고 계속 유지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판이 깨지거나 이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가 좀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이 평창올림픽 개막식 바로 하루 전날 그렇습니다. 2월 8일이죠.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북한의 의도가 뭔가요? 일단 열병식을 강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미림 비행장 이제 북한 평양의 동쪽에 있는 미림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병식 훈련을 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열병식 자체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당연히 북한에서 이제 건군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하루 전에 열병식을 해서 망치려고 하는 것이냐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이 2월 8일을 건군절로 해가지고 기념을 하기 시작한 게 올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2015년 2월 8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원래 북한은 2월 8일하고 4월 25일이 조선인민군 창건 기념일이라고 해가지고 기념하던 날입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2월 8일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그러다가 이것이 1978년도에 4월 25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매년 4월 25일 날 창군 기념일이다 해서 이제 군사 퍼레이드를 하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 해왔는데 2015년 2월 8일부터 갑자기 2월 8일도 다시 중요하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이제 기념식을 하곤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올해 며칠 전에 2월 8일을 4월 25일이 아니라 2월 8일을 이제 창군
기념일로 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왜 저러지 하는 게 있긴 있는데 네. 이것은 2015년부터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2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2월 9일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키기는 좀 어렵고 우연히 이것이 3, 4년 만에 이제 겹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고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평가도 이거 좀 우연의 일치로 본다. 올림픽 상황과 평양 상황을 이제 열병식 상황을 연계시켜서 보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연의 일치라고 해도 개막식 전날에 열병식이 열리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 어떤 식으로 마무리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